안녕하세요. HLB가 이뮤노믹을 인수를 했었죠. 대략 지분 한 50% 정도 초과해서 인수를 한 상태인데 ACR에서 이거 치료제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은 전임상, 비임상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 좀 괜찮다 싶으면은 임상 1상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암 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 AACR 2020에서 유나이트 기술을 활용해서 메르켈 이거를 치료하는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메르켈은 독일 총리 이름인데 아무튼 암세포가 급속히 자라고 전이를 잘 일으켜서 이게 좀 심각할 수가 있죠.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ITI 3000이 이뮤노믹의 기술이죠. ITI 이뮤노믹의 기술인데 여기 안티젠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를 활용해 가지고 만든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특이 항원 면역 활성화를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CD4, CD8은 T세포랑 관련이 있는 거죠. T세포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면역 활성, 사이토카인 분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AACR 일정에 맞춰서 각자 이제 기사들, 뉴스 기사들을 내가 거기서 발표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했었죠. 제 며칠 전 영상들에서도 발표한 기업들은 한 번씩은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면은 4월 27일, 28일에 1차 온라인 발표를 했고요. 6월 22일, 24일에 2차 온라인을 하는데 HLB는 그동안 뉴스 기사가 없었잖아요. 다른 기업들은 다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쫙 오르는데 오늘 6월 12일에 이뮤노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미국 시장이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차트, 해외 차트, 해외 증시 차트 가면은 다우존스가 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5%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장이 열린 건데 많은 종목들이 다 개파락해서 시작했습니다. 업종을 먼저 보면 코스닥이 4.5% 하락해서 시작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 하락해서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개파락을 했는데 HLB도 4.6%로 평균치 정도 개파락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파락한 다음에 반등을 하고서 횡보를 하다가 저 뉴스 기사가 1시 58분쯤에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응을 주가가 살짝 올라오면서 반응하다가 급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급등할 때는 뭐 1%, 2% 정도씩 상승했고 마지막에는 개파락을 했는데 동시효과 때 1% 뺐네요.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됐고 당일날 저가 마이너스 한 5%, 고가 5%로 해서 총 등락률이 한 10%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여기 내려가 보면은 여기 안티젠이라는 게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티젠은 항원입니다. 항원은 항체랑 결합을 하죠.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됐다, 안 됐다.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외부 물질 같은 것도 되고 내부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항체가 이제 생성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테스트하면서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항원이라는 것은 뭐 외부 물질,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조건에서 특이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항원에 특이 항체 그리고 감작 T 림프구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소, 이종 단백질 같은 가용성 물질이거나 이거랑 뭐 조직세포 같은 밀입자들이 해당이 하고요.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단백질, 다당류 분자 부분만이 항체나 림프구 특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항원 결정기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요거 림프구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항원입니다. 요거 동그라미가 항원이고 우리가 많이 보는 이 Y자가 항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금 다 항체랑 항원이랑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항체랑 항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면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옆에 보면은 우리가 그 경찰이 그 도둑이나 뭐 강도 잡아가지고 뒤로 벽에다가 딱 머리 대고 팔 묶어가지고 뒤로 손 수갑 채우는 그런 약간 느낌이잖아요. 다 머리 여기다가 벽에다 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비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비활성화를 해가지고 아주 제압을 해버린 거죠. 지금 딱 그림이 그거죠. 벽에다가 머리 딱 맞대고 얘네가 다 뒤에서 수갑 채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항원들의 기능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항체 복합체를 이루어서 이게 항체랑 항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스트랙트를 읽어볼 때 통계적 유의미성 그 중에서도 이제 P 밸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P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유의성을 가늠하는 데 쓰는데 우리가 조작 없이 P 밸류를 조작하는 P 해킹을 이제 조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밸류라는 것은 통계 자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답할 수 있는 학자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려가서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요게 이런 걸 많이 보죠. 이렇게 그래프 많이 보고 P밸류는 뭘 구하는 거냐? 확률입니다. probability value라서 확률인데 무슨 확률이냐? 이게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있고 우연히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게 P밸류인데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은 이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P밸류라는 것들이 전문가들도 좀 뭐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0.05보다 작아야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건가? 이거는 옛날에 프랑스 어디에선가 그냥 누가 정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다 이렇게 쓰니까 나도 이렇게 쓰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논문을 낼 때는 0.05를 찾게 됐다 이거죠. 그냥 95% 신뢰 수준에서 5% 정도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는 좀 드문 케이스 아닌가? 5%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든 게 있는데 동전 100번 던지는 실험을 이제 검증해 보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확률은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뒤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동전에 조작이 없다면은 이 확률에 맞게 동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P값이 낮으면은 낮을수록 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속 앞면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앞면만. 그럼 일반적인 동전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정상적인 동전보다 나오는 확률이 낮다는 뜻이 바로 P값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관찰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면은 P밸류 값이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녹색에 있을 때 이게 평균으로부터 충분히 먼 극단값 안에 있으므로 귀무가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가설이라고 하죠. 영가설. 그 다음에 H 제로라고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H 널이라고 읽는데 우리가 이거를 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기존에 주장하고 싶었던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영가설을 하는 이유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귀무가설이죠. 귀무가설.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보면은 이 동전은 앞면이 많이 나오도록 조작돼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영가설은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하죠. 반대로 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동전이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근데 이 가설이 이제 틀렸음을 P밸류 값이 작다라고 봐봐 이거 계속 앞면만 나오잖아 라고 하면서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즉 나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도록 조작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일단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동면처럼 앞면이 나올 것이야 라고 가설을 일단 세운 다음에 이거를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아니다 라고 해서 P값이 너무 작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주장했던 동전 앞면이 많이 나오도록 조작돼 있다라는 게 맞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제 P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귀무가설이 틀렸을 확률이 올라가는 셈이죠. 왜냐면은 계속 앞면만 나오니까. 그래서 귀무가설의 P값이 충분히 낮으니까 그 반대, 내가 원래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 반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립한다 라고 하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사람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P값을 기술적으로 얻어내는 그 실력들이 늘어나서 P-해킹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의 결과까지 손도 되지 않지만은 이제 해석하는 귀무가설을 여러 방법을 바꿔보고 분석할 데이터를 선별해서 원하는 P값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P값을 0.005로 낮추다는 제안도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술지는 이제 P값을 논문 제출 근거로 삼지 말라고 금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P값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만 지금 논문이 이렇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결정하는 수치로 쓰지 말고 그냥 통계값 가운데 하나로 쓰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선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여기 상한가 한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번 쳤습니다. 6번. 물론 이제 일양약품도 한 번, 그 다음에 2번 정도 쳤고 상승률은 우선주를 못 따라가죠. 요거가 지금 5월 28일 목요일인데 일양약품은 보면은 이날 같이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에 상한가가 아니군요. 5월 29일에는 살짝 뺐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선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뭐 상당히 많은데 SK 우도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SK 케미칼 우도 올라갔고 아무튼 우선주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5월 28일 기사인데요. 이 백혈병약 슈펙트가 러시아에서 3상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5월 28일이고요. 그 5월 28일이 이날이죠. 상한가 간 날. 5월 28일로 가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몇 시부터 갔냐면은 2시 1분부터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전에 먼저 나온 게 있겠죠. 이거는 4시 44분에 나왔던 거고 이거보다 더 먼저 나온 기사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상승률이 좋냐? 삼상은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시판이 가능하거든요. 상업화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아마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좋아하는 게 처음이다, 최초다, 세계 뭐 어쩌고저쩌고다, 이게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개발한 신약이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건 처음이다 라는 말을 하고요. 임상시험은 이제 러시아 제약사 알팜의 주관하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있는 11개 기관에서 145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2주간 슈펙트를 투약한 후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모든 비용은 이제 알파암에서 부담을 하고, 일량약품은 임상용 의약품 슈펙트를 제공한다. 그래서 비용 없이 일량약품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렇게 됐고요. 대신 이제 비용을 부담한 대신 뭔가 결과가 좋다면은 우리가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있는 판매 동점권을 가지겠다. 이게 딜이죠. 비용은 이제 제공을 하되 효과가 안 좋으면은 얘네는 그냥 돈만 날리고, 효과가 좋으면은 더 큰 판매 독점권을 얻게 되고, 일량약품은 효과가 좋다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또 임상을 진행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